저는 2020년에 회사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크몽으로 부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크몽에서 수익은 대략 2,500만원 정도인데요. 영상 편집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부업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인스타, 틱톡, 유튜브에서 개인 영향력이 큰 분들은 SNS를 통해 일이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크몽, 틈고, 프립 같은 재능 플랫폼에서 일을 받는 게 가장 빠르게 부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몽 시작할 무렵엔 나는 크몽으로 얼마 벌었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서비스를 올렸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는 많이 생겼지만 단 한 건도 판매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등록한 서비스는 모션 그래픽, 캐릭터 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픽 영상 제작 서비스였어요. 첫 작업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이었고 60만원에 판매해서 수수료 빼고 48만 8천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작업 기간은 2-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수수료 빠진 금액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첫 주문을 계기로 지금까지 4년 동안 크몽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2,500만원이니까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약 52만원 정도로 되는 작은 금액인데요. 이건 왜 이런 건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부업으로 크몽에서 초보자가 수익을 만들기까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단가는 어떻게 책정했는지, 고객 응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고정 거래처 만드는 법까지 제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노하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크몽 시작했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거나 혹은 시작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실 겁니다. 서비스 오픈하고 루키 광고는 무조건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크몽 내에서는 상위 노출을 위해서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내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광고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크몽 내에는 다양한 광고 방식이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꼭 활용해야 할 건 루키 광고예요. 루키 광고는 신규 전문가를 위해 마련된 광고 시스템으로 2주간 저렴한 비용으로 내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켜줘요. 근데 이 루키 광고는 초반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라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전에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어설프게 시작해서 루키 광고 날려버리지 마세요. 루키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는 서비스 설명은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지, 포트폴리오나 샘플 영상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썸네일과 제목은 눈에 띄는지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최소 한두 건의 주문과 리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크몽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신 사용자라면 아시겠지만 소비자가 서비스를 고를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주문 건수와 리뷰거든요. 주문 건수와 리뷰가 0개면 사실 클릭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크몽에서 가격을 설정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으로 통일하는 단일 요금제와 패키지 형식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패키지 형식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가지 옵션을 안내할 수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넓어지고 업셀링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패키지 방식은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엄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스탠다드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몽 서비스 리스트 화면에서 바로 노출되는 가격이 이 스탠다드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싸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너무 비싸면 클릭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선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타이포그래픽 영상 기준으로 1초당 25,000원이라는 단가를 설정을 했고 이 금액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견적을 제시하기도 편했고 고객들도 이해하기 쉬워서 응대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 책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저렴하게만 책정하면 서비스가 반려될 수도 있거든요. 또한 가격 구성은 금액뿐만 아니라 제공 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엄 각각의 옵션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고객 입장에서 비교하고 선택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면 가끔 이상한 문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카톡 알려주세요, 메일로 얘기해요, 미팅하고 싶어요처럼 외부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요청 중 일부는 크몽 측의 모니터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연락처 공유했다가 계정이 정지된 사례도 꽤 있으니까요. 크몽 정책상 결제 전에는 절대 연락처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의가 왔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정중히 안내해주세요. 크몽 정책상 결제 전에는 개인 연락이 어렵습니다. 문의는 크몽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의뢰인지 아니면 낚시성 문의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고객 응대용 문답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부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인기 서비스들의 응대 방식을 참고하면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이후에는 업무 편의상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처럼 피드백을 주고받을 게 많은 작업에서는 크몽 채팅창으로는 좀 소통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결제 이후에 연락처를 공유한다고 해서 크몽에서 제재를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제 이후에도 개인 연락을 금지해버리면 업무적으로 너무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크몽 측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첫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락처는 이미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굳이 크몽을 거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서비스가 초창기 단계라고 하면 연락처를 공유했어도 크몽 쪽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아깝지만 그래도 거래 건수와 리뷰가 하나라도 더 달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유리하거든요. 초반에는 거래 건수와 리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부담 없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작업 위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건수와 리뷰가 없다면 소비자들이 클릭조차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쇼츠 영상, 타이틀 영상, 타이포그래피 같이 빠르게 제작되고 부담이 적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거래 건수와 리뷰가 많이 쌓이면 서비스만 살짝 수정해서 좀 더 큰 프로젝트를 목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뷰 점수는 크몽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작업을 별 5개를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금액 대비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고객이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괜찮네 라고 느끼게 하는 게 제 서비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받을 때도 항상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확실히 잘할 수 있는 작업만 받는다. 돈이 되더라도 내가 소화 못할 프로젝트라면 애초에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판단이 장기적으로 신뢰와 리뷰를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초반에 리뷰 하나 잘못 받으면 그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거든요. 다음은 견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은 기성품이 아니다 보니까 견적 산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각자만의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공유드리자면 저는 초반에는 제 하루 일당 기준으로 견적을 잡는 방식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15만원으로 잡고 작업 기간을 3일이라고 예상을 하면 인건비 45만원, 여기에 유료 소스나 음악, 나레이션 비용 등을 더해서 최종 견적을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제 하루 인건비는 나오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실력이 들면 그냥 하루 일당만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단가 올리기도 편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 하루 일당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번에도 부계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랑 비슷한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한테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을 레퍼런스로 제시를 하고 견적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 답변을 비교해 보면 내 하루 일당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게 됩니다. 다만 초반부터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처음엔 현실적으로 잡고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올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두 번째부터는 다이렉트로 일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를 공유한 클라이언트들과는 크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 결과 크몽 자체 매출은 낮아졌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정 거래처가 점점 생기게 된 거죠. 이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기업들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면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일을 받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크몽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아무리 크몽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플랫폼 구조상 우리는 갑도 을도 아닌 병 정도 되겠네요. 계정이 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리뷰와 고객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크몽을 단순히 하나의 유입 채널, 마케팅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개인 유튜브, 블로그, 포트폴리오 사이트, 인스타그램 같은 자기만의 채널도 병행해서 운영하길 권장드려요. 그게 진짜 프리랜서로 오래 살아남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영상 편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영상 편집으로 프리랜서나 부업에 관하여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제가 경험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크몽 얘기를 했지만 꼭 크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능 플랫폼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크몽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가긴 합니다. 그래도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프리랜서 또는 부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